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이 사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아주 큰 거 한 건 잡았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며칠 동안에 이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하는 각오가 보입니다. 이 사건은 대략 알고 있겠지만 간략히 이야기하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그 시작점과 종점이 있을 때 종점이 어디로 되는가에 따라서 지역의 이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한 종점이 여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뉴스를 보면 특별한 근거도 또 다른 논의 과정도 없이 무단으로 김건희 씨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종점이 옮겨졌다. 이것이 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왜 김건희 씨 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을까? 이제 그 과정을 좀 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에 이 고속도로를 놓자. 그러니 벌써 얼마 전입니까? 이제 한 15년이 넘어서 이거 그때 나온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켜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익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를 않아서 이렇게 그냥 부진하게 있다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로 된 것은 2017년입니다. 2017년에 그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예타 발표가 난 게 2021년입니다. 2021년 5월 이때 양서면으로 종점이 양서면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타 결정이 났으면 이게 하나의 절차고 그 절차상 나온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준수해야 하는데 2021년 5월에 결정이 났고 그 발표는 2022년 2월에 양서면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양서면이 종점이다,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예타 결과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경이 가해집니다. 그게 2022년 2월에 발표가 났는데 2022년 7월에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인 국민의힘 쪽인 양평 군수, 이렇게 이제 정치색이 같은 사람들이 새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제 그게 꼭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맞습니다. 2022년 7월 13일에 국토부가 예타 결과가 종점은 양서면이다 이렇게 났으면
국토부가 이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또다시 의문을 품고 또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새로운 의견을 요구합니다. 의견 수렴 요구, 새로운 의견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데,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이것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특별히 양평군에는 이 공문을 국토부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공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저 발송을 하고, 어떻든 의견을 내라고 국토부가 이런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양평군에서 회신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7월 26일 2022년입니다. 같은 회신을 하면서 예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양서면, 그 다음에 강상면, 강하면, 이 셋이 좋겠다, 이 셋 중에 어딘가가 좋겠다, 이런, 말하자면은 대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안 제출 내용을 봐도 강상면이 뛰어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국토부에서 잠정적으로 그렇다면 강상면이 가장 뛰어나다, 이게 이제 국토부가 내린 그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이게 이제 자료가 나와서 뉴스로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7월 26일 이후에 강상면이 제일 낫다고 의견을 자기네들의 그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때 아무런 그 제2차 관계기관 협의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나왔다. 벌써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5월 8일 이때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종점이 강상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토지가 잔뜩 있는 그 강상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국토부가 절차를 위반하고 예타 결과를 뒤집고, 그리고 예타 결과를 뒤집는 그 계기가 된 이런 그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을 하고 직접 전달을 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절차 위반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5월 8일에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 이러면은 양서면에서 거기가 중점이 될 것으로 알았던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낙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반발도 있고 조사도 있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2023년 6월 29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터진 것은 이제 한 7월 4일 이쯤까지 언론에서 그 자료를 확보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국토부가 이거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원희룡이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그 비판 기사 혹은 그 추적 기사 여기에 같이 그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 팔을 쭉 늘려서 용산이 주도했다, 용산이 개입돼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밖에 나온 것은 우리가 봐도 절차 위반 부분은 확실히 국토부까지는 물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7월 한 3일까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단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26일 양평군의 회신, 이거는 검토 의견도 아니고 그냥 건의 의견이었다. 양평군에서 건의를 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졌습니까? 국토부가 먼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의 공문에 따라서 회신을 한 거다 하면은 이게 단순한 건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요구에 따른 것이니까. 그런데 1차 해명을 이렇게 쉽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강상면에 김건희 씨 본인의 그 땅이 12필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확인된 것이 그거 이외에 김건희 씨의 오빠 소유인지 김건희 씨 어머니 소유인지 하는 것들이 더 있다. 그런데 더 있다는 취재가 다시 그 취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꾸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바로 7월 3일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나섭니다.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같은 일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 또 나는 누구에게도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은 전부 원희룡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청탁을 받거나 압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용산을 끊어내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책임을 이제 원희룡에게 물어야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6일까지 갑시다. 7월 6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자꾸 커지니까 당정이 좀 대담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전면 백지화한다. 여기 당연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그런 주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전면 백지화한다. 그러면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중점을 양서면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강상면으로 갑자기 바꾸겠다고 해서 양서면 쪽에서 정부의 발표를 이렇게 뒤집는 거냐? 그러면 정부의 그 행정 집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겁니다. 행정 실패,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는 강상면으로도 안 간다. 아예 이 고속도로 안 만든다. 다음 정권에서 해라. 속된 말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백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지화를 하면 그냥 끝나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지화는 일이 큰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그 행정 절차 또 그 나름대로의 그 행정 집행 이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데, 그렇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7월 3일 이전에 이 강상면에 김건희 씨의 땅이 있다는 것을 원희룡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티끌만치라도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장관직을 걸겠다. 장관 내놓겠다. 그 다음에 정치 생명도 걸겠다.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내가 1원이라도 받았다면 장관직 내놓고 정치 생명 걸겠다는 이야기하고 흡사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은 장관직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정치 생명을 내놔야 할 것인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를 괴롭혔던 게 바로 소위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 혐의, 직접적으로 범죄 혐의 이겁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김건희 씨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처가 쪽. 윤석열 후보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인 장모 사건, 이게 대부분이 그 부정하게 돈을 버는 투기, 또 사기,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이걸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선 후보, 그 당시 원희룡 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그런 인물이고 계속 이 공격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잡자고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널리 보도가 되고 TV 방송으로 나오고 한 이런 거를 하나 봅시다. 2022년 2월 8일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윤석열 이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이게 대충 모으면은 좀 작은 신도시 하나를 이 집안이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선 이때도 윤석열 국회 제출 자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양평 땅이 이때 나왔습니다. 양평군 강상면 여기에 22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또 더 많이 있습니다. 딱 강상면에 22필지. 이번에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다고 그 지번까지 해서 나온 게 12필지 아닙니까? 나머지는 아직 그 지번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때 이미 22필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10필지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양평군 강상면에 땅이 이만큼 많았다. 그 다음에 최근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산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 본인이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걸 가지고 시사 주간지에서도 조선이라든지 하는 주간지에서도 이 내역을 다 소개하면서 김건희 씨 그 보유 부동산 이거는 전에하고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지목이 창고부지, 도로, 임야, 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전과 똑같다. 그러면 2022년부터 또 그 전에 뭐 무슨 인사청문회 하면 그럴 때부터 쭉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대선 후보일 때 양평군 강상면에 22필지 있었는데 2023년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아내가 역시 양평군 강상면에 22필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거기 그 토지 소유자 가운데 대통령의 아내가 있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후보일 때 가지고 있는 게 의혹이 있고 의문이 됐고 이걸 방어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이 윤석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곳으로 이익이 집중되는 이 고속도로 종점을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변경했다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 일단 여기만 봐도 원희룡 장관은 장관직 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정계 은퇴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자, 이렇게 원희룡 장관의 그 큰소리, 장담이 결국은 스스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을 먼저 밝혀두고, 원희룡이야 뭐 정계 은퇴를 하든 장관직을 내놓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 이걸 가지고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큰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검도 좋고,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정도면 또 탄핵, 두 번째 탄핵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도 꾸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 일은 그만큼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생각이고,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달리 말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일을 바로 잡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위법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국토부 장관이 위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예타 결과를 뒤집고,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좋다고 생각한 대로 뒤집고,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버리는 행정집행을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째는 그렇습니다. 위법행위니까 당연히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법대로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수사의 영역이고, 지금은 경찰이 이걸 맡아서 하면 될 겁니다.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사법정부가 이걸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대로 처리하는 거 말고 법치, 이 법치라는 것으로 법치의 준수,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 내놓고 나가겠다. 아직 나가진 않고 있지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보내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 잘하던 말처럼 가벌성이, 그래도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좀 망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정이 좀 다른 겁니다. 원희룡 장관의 그 가벌성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선 그 절차라고 하는 데는 대통령도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의 국토부가 이 절차에 개입한 부분은 이미 유죄다. 법치의 준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유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백지화라는 겁니다. 이 백지화라는 것 때문에 유죄가 확고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의 위법행위, 여기에 대해서 법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벌성이 충족됐다. 그러면은 백지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자, 먼저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차 위반. 이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백지화, 무효화를 합니다. 이게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계속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행정 절차, 행정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백지화했습니다. 그러면 바꿔놓은 절차가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자백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러한 정부의 그 행정각부가 집행하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능력 미달인 인물이 아니었나 싶은데 절차 위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절차 위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철칙,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희룡은 절차 위반을 했고 게다가 사업을 백지화하는 위반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는 데서 물러나서 백지화를 함으로써 이 종점을 바꾼 그러한 그 행정 집행은 잘못됐다고 하는, 문제 있는 집행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게 됩니다. 그래서 가벌성이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신속하게 원희룡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묻는가? 첫째는 장관 해임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같이 해야 합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면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에 좀 캥기는 게 있어서 이걸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줄줄이 끌려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희룡을 감쌀 생각을 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게 윤석열이 뒤에 있었다. 용산이 뒤에 있었다. 아니면 김건희가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대통령이 있다면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거지만 용산이나 김건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하도록 고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해야 한다. 해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법 위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법치 행정을 그르치고 앞으로 이 뒤처리를 하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당장 해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강두구 의원인가 그래서 요즘에 종종 방송에 나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강두구 의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아주 이른 시기부터 윤석열 씨의 이러한 의혹을 캐고 또 그런 걸 조사하고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달려들어서 대통령직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까지 유죄의 증거를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사가 좀 미진했는가 이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쪽에서도 딱 잘라서 증거를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수사는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수사가 시간이 걸리면 다행이다. 이러면 말할 수 없는 하수입니다. 초짜인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2024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왜 저렇게 잔칫집처럼 기분이 좋은가? 민주당은 이번 이 사건, 윤석열을 탄핵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수를 찾았다. 나쁘게 말해서. 사실 잘못된 거는 밝혀야 하겠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계산은 뭐냐. 이번 이 의혹, 이거 증거 찾아야 된다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촉발을 시킬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하고 선전, 선동 하면서 이거 용서하겠다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총선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총선까지 질질 끌면서 이걸 선거용으로 쓸 거다. 불을 보듯 훤한 것 아닙니까?
고발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건 물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가 늦춰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게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씨는 과거에 정치 입문생이나 대선 후보 지원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판을 장악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속하게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은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고 집행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장 책임을 대통령이 지우는 겁니다. 그게 신속한 해임 그리고 거기에 고발까지 직접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온건하게. 그러면서 감사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을 믿을 수 없으면 그 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로 넘어갈 겁니다. 국정조사 가면서 청문회를 끌어들이면서 그리고 분위기를 타고 잘 되겠다 싶으면은 특검으로 가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를 목표로 할 겁니다. 특검으로 가면서 확장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에는 탄핵이다. 이 과정에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 원희룡 장관을 지키고 자기의 그 불안한 부분을 숨기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질질 끌다 보면 이거를 늦추다 보면 바로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예전의 사례를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칼같이 법대로 이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그 이후의 일들은 겪지 않아도 됐을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와 비슷한 자리에 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쓰나미를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굉장히 폭발 직전으로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 분명히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밖에 알려진 성격대로 확 저질러 버리는 그래서 물을 말통으로 들이부어서 이 불을 꺼야 된다. 그저 스프레이로 물 찍찍 뿌려갖고는 이 불을 못 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로 친인척이 김건희 씨가 유죄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때 김건희 씨 감옥 보내버리는 겁니다. 장모도 보내버리고 처남도 보내고 확 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원희룡을 쳐야 한다. 자, 모든 일이 잘못 가기 시작할 때는 바로 요런 순간, 요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일이 끌려갑니다.
이리 끌려가게 되면 말 그대로 쓰나미입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막아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절차에 개입을 하고, 다시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깨뜨려 버린 그런 위법 행위를 한 사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하게,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